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하늘호수님이 상쾌한 아침입니다. 뉴스 한 꼭지가 세상을 바꾸고 커피 한 잔이 기분을 바꾸는 오늘 시선 집중과 함께 깨어있는 아침을 시작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유. 뭔가 대단히 거창한 아침을 저희가 함께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저도 거창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는데. 네. 아, 그래요? 네, 더마카가 대신 얘기해 주네요. 네. 모닝 커피 좋죠. 네. 한잔 하셨어요, 제이비? 저야 여기 오면 항상 한 잔 타 먹죠. 그렇죠. 네. 믹스로 함께 하시죠. 그린님, 오늘 아침 3학년 손녀가 할머니 추워요 하는데 웃음이 나왔어요.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혹시 장관인가요? 꼬마가? 아, 그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제 열대야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불을 덮어야 하는 시간이 왔잖아요. 그러면 감기 걸립니다. 네. 풀 뜯는 고양이님, 종배 아저씨, 시선집중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직해서 눈코 뜰 새 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어디로 이직하신 건가? 아무튼 새로운 출발이네요. 그것도. 그렇죠. 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 그리고 오랜만에 9609님은 라디오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출근해서 자리 앞에 작은 라디오 두고 귀 쫑긋하고 듣고 있습니다. 속이 뒤틀릴 뉴스를 위해 시원한 생수도 한 잔 준비해 두었습니다. 라디오로 들으시는구나. 정말 아날로그시군요. 네, 귀여운 라디오 사진 보내주셨는데 너무 귀엽고 그리고 이분 완전 센스쟁이에요. 속이 뒤틀릴 뉴스를 위해 시원한 생수도 한 잔 준비해 두었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역시 특검발 뉴스부터 전해드려야 되는데요. 네. 김건희 특검팀이 양평 고속도로 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국토교통부 김모 서기관이 용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어허. 7월 14일에 이 사람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수백만 원 상당의 돈다발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 서기관이 용역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약속받은 정황을 포착을 했고 그래서 어제 이 사람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를 했다고 하는데 특검이 이 사람을 상당히 지금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용역업체와의 소통을 담당했던 실무자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용역계약이 체결된 2022년 3월 29일 이 사람이 용역업체 관계자들에게 대안을 가져오면 용역상 편의를 봐주겠다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의혹을 잡고 이걸 지금 살펴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냥 이거에 대해서 뭐 길게 저는 해석 분석을 하지 않고 이 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가 시작이 됐다. 고리를 잡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고리를 타고 수사는 또 위로 뻗어 가겠죠. 그리고 그렇죠. 저희가 이 자리에서 전해드린 적 있지만 용역업체가 국토부의 비공개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고한 그날 김건희 씨의 모친인 최은순 씨가 사무실에서 토지대장을 검색했다. 이 사실도 지금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전해드린 바가 있었죠. 그렇죠. 네, 이제 본격 수사가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돈도 나왔다. 이거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목할 뉴스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통일교 교주 한학재 총재에게 다음 주 월요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총재 측은 아직 특검의 출석 여부를 전달하지 않고 이와 관련해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내부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그 내부의 사람들 중 두 사람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누군가요? 한 명은 오광수 변호사인데요. 귀에 익죠. 있죠. 네, 오 변호사는 이 취재하는 JTBC 기자에게 자신을 원 오브 댐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 가운데 한 명이다 나는 뭐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건데 그건 모르겠고요. 이건 압니다. 오 변호사가 이재명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귀에 익으실 텐데요. 한학자 씨가 왜 이런 사람을 변호인단에 포함시켰는지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교 내부 관계자가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오광수 변호사가 어제 오전에 김건희 특검을 직접 만나러 갔다고 한다. 특검이 한 총재를 소환 못하게 하는 게 전관 변호사들의 임무인 것으로 한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네, 맘다니 홀릭님이 뭐 변호사가 누구든 변호할 수 있다고 하지만 민정수석 했던 분이 굳이 씁쓸한 건 어쩔 수 없네요. 이런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다른 한 명은 또 누굽니까? 김호수 변호사인데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이었던 사람입니다. 한학자 씨, 이 사람은 이제 변호인단이 아니라 법률 자문단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통일교 내부 법률 자문 보고서를 JTBC가 입수해서 보도를 했는데 8월 27일 오전 9시 김호수 전 총장 미팅이라고 적힌 내용을 보면 정원주 부원장, 이제 그 한학자 씨의 비서실장인데요. 정원주 부원장이 한학자 총재로 가는 길을 잘 막았다.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건 사실상 블러핑이다. 설령 청구해도 발부 가능성은 낮고 발부돼도 얻을 게 없다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걸 김호수 변호사가 그렇게 자문을 해준 것으로 해석이 되는 건데 더 눈길을 끄는 점, 김호수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이 법률사무소 중앙N 남부인데 이 로펌 소속 인사 가운데 한 명이 누구냐?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하는 박상진 특검보다라는 겁니다. 자, 종합을 해볼까요? 이재명 정부 초대 민정수석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이 자신이 몸담았던 정권의 성격과는 아무 상관없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이런 정리를 이렇게 표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통일교가 정권과 특검과 연결되는 사람을 방패로 고용했다. 이렇게도 읽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에비추맨이 이게 다 법조계 카르텔 아닙니까? 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 담쟁이 넝쿨님은 철학도 자존심도 없는 이재명 정부 초대 민정수석 이렇게 보내주셨고, 물프레님 국가일 하던 사람이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들 보내주고 계신데, 레드헤어님은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전관으로 비호하는 걸 보니 참 어머니도 어쩔 수 없군요. 이렇게 좀 올려주셨는데요. 여기에 사실 한 명 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변호를 맡았던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여기도 자문 변호사로 참여를 했다. 이렇게 지금 JTBC가 보도를 했는데 통일교 내부 보고서를 보면 강찬우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로서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어 정무적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적혀 있어요. 왜 이 사람들한테 자문을 맡겼는지가 너무 명확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통일교 쪽에서는 이재명 정부와 연결돼 있는 변호사를 쓰면은 특검 수사를 어떻게든지 간에 뭔가 조율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먹힐까요? 네? 그러니까요. 특검이 이제 전관 예우와도 싸워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한학장 총재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어제 뭐 아산병원에 입원을 타진했었다라는 뉴스도 있었는데요.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서희건설 회장이 생각이 나네요. 어제 출석을 했죠. 휠체어 탔죠. 네. 휠체어의 법칙은 어김이 없더라. 이 얘기까지 하고 그냥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침 노경준 님이 법사위 얘기는 안 합니까? 라고 물어주셨는데 바로 그 뉴스에 주목할 겁니다. 가보시죠.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충돌한 끝에 불발됐는데 이 과정에서 불거진 두 장면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나경원 불가론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나경원 의원이 패스트트랙 충돌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그리고 한동훈 전 법무장관에게 공소 취소 청탁을 한 의혹 등을 불가사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니, 뭐 빠루 재판? 여러분, 피고인 6년 하는 박범계 의원도 법무부 장관, 법사위 간사 다 했습니다. 네, 뭐 다른 건 몰라도 패스트트랙 재판과 관련해서라고 한다면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니 그러면 원칙이라면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주장이잖아요. 네. 뭐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그러면 다른 장면은요? 자, 나경원 의원의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적반하장. 이게 바로 당신들한테 할 얘기입니다, 여러분. 적반하장. 자, 민주당 의원님들,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들. 가만히 앉아있어. 조선은 가만히 앉아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있어. 네,
자, 우선 이전부터 초선도 국민의 대표인데 어찌 저렇게 비하할 수 있느냐라는 비판 어제 쏟아졌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 다시 똑같은 비판을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런 비판이 쏟아졌다는 점 전달을 하고요. 그다음에 각을 살짝 틀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만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들으셨죠?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앞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맞은편 의원들을 상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초선들이라고 비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존경하면 존경만 하든지 비하하면 비하만 하든지 하나만 해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울트라 왕 당근님, 초선은 왜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초선도 국민이 뽑지 않았나요? 아, 그러니까요. 국민의 대표죠. 그렇죠. 근데 뭐 아무것도 몰라. 가만히 있어. 그럼 초선들은 국회의원을 뭐하러 합니까? 네? 이태희님, 다선이라 그렇게 말이 많은 겁니까? 라고 또 물어주셨는데, 나경원 의원은 오늘 새벽에 페북에 이렇게 남겼더라고요. 19년 만에 다시 찾은 법사위는 추미애 위원장의 독단적 운영으로 말 그대로 전쟁터였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다. 이렇게 올렸는데 어제 성일종 의원은 전투력은 추미애 위원장보다 나경원 의원이 더 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여튼 이게 법사위의 첫날 풍경이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문제는 전투력이라는 게 목소리 데시벨글로 갖고 측정하는 건 아니다. 이 말씀까지 드리고요.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떤 뉴스일까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윤석열 부부에게 당선 축하 편지와 함께 금 거북이를 보냈다라는 사실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전해드리면서 금 거북이가 10돈짜리라고 한다라고 제가 전한 바가 있었는데 10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감정 결과 4.5돈이 나왔다고 합니다. 오호. 절반이었던 거죠. 자, 제가 금 거북이 소식을 전할 때 에게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돈을 가지고 제가 에게라고 했는데 4.5돈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정을 하겠습니다. 에게게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이렇게 희화화해서 이야기할 건 아니다라는 말씀도 함께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어떤 얘기죠? 에게라고 했던 이유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김건희 씨가 받았던 금품의 단위 때문이었습니다. 기본이 수천만 원 아니었습니까? 근데 금 거북이 10돈? 그럼 얼마였다는 겁니까? 570만 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근데 4.5돈이면 200만 원짜리잖아요. 200만 원짜리 금부치는 매관 매직의 거래 품목으로는 약소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그런데도 어떻게 장관급인 국가교육위원장이 될 수 있었을까? 이걸 짚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 의문을 이렇게 표현을 바꿔서 할 수도 있습니다. 4.5돈짜리 금부치 갖고도 장관급 자리를 얻을 수 있었던 배경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걸 봐야 되는데 답은 뉴라이트라고 하는 4글자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뉴라이트 인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던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근데 이배용 위원장은 그 뉴라이트 세력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 거북이가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윤석열 정권과 연결될 사람이었다라고 정리를 하는 게 현실적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인데이 드리밍 님이 10돈이든 4.5돈이든 돈은 돈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금은 금이죠. 그리고 짱구님은 더 한심했네요. 참 싸게 장관 자리 사셨네. 라고 올려주셨지만 또 많은 분들은 더 있지 않을까? 라는 거에 주목을 하고 계십니다. 레드헤어님 12간지 세트 아닐까요? 아, 예. 네, 해피케이님 4돈, 5돈 이런 거는 세트라고 하던데요. 더 있는지 찾아봐야 합니다. 잠깐만요. 거북이가 12간지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잖아요. 십장생에는 들어간다. 십장생. 아, 십장생에 들어가네요. 그러네요. 예. 네, 아무튼 뭐가 더 있는 게 아니냐라고 찾아봐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올려주고 계시고 한편 김건희 씨가 6천만 원짜리 그 목걸이 받은 거는 맞다라고 또 인정을 했다고 하죠. 어제 KBS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 갑자기 이건 왜 인정하는 겁니까? 아니 뭐 인정을 안 할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거는 인정 안 한다고 예를 들어서 그게 미궁에 빠질 성질의 문제입니까? 자수서까지 이미 나왔는데 그런데 또 부인한 게 있다는 거잖아요. 자리를 알아봐 준 적은 없다. 나 네. 박성건 검사 알지도 못한다. 라고 했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딱 뭐냐? 뇌물로 연결되는 고리를 딱 끊어버리려고 한 거죠. 그잖아요.
네, 그리고 어제 JB가 이 자리에서 전해줬던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IMS 모빌리티 투자운용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에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게요. 네, 최근 들어서 기각이 좀 여러 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법어때 오늘 있지 않습니까? 있죠. 거기서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오후 4시에 베이징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베이징역엔 중국 권력 서열 5위인 차이치 정치국 상무위원 그리고 24위권인 정치국 위원을 겸하는 왕이 외교부장이 나와서 영접을 했다고 하는데 눈길을 끄는 건 딱 하나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뒤에 누가 섰느냐? 김주애가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김주애 뒤에 최선희 외무상이 서 있었고요. 이설주와 김여정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점을 놓고 김주애가 등장한 것에 지금 모두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외교 무대에 타자 외교 무대에 김주애가 등장을 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사실상 4대 세습의 공식화 아니냐? 지금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정은 그 국무위원장이 열병식 막루에 올라갈 것이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뭐 만찬이나 이런 어떤 행사에도 참석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막루에는 무조건 올라갈 거고요. 이때 김주애가 또 동행을 하는지 이걸 좀 보면은 지금 북한에서의 김주애의 위상이 무엇인지 뭐 시찰 나갈 때 김주애 대동했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뉴스도 아니거든요. 북한 내부에서는. 그런데 국제 무대에서도 김주애를 대동을 했다고 한다면 사실상 후계자로 지금 굳혀진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따라붙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 3대 세습을 넘어서 4대 세습이 되는 건데 이 점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김주애가 베이징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라디오 헤드님이 김주애 마이 컸네라고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어쩝니까님은 김주애 견고히 가고 있군요라고 올려주셨는데 저는 또 궁금한 게 만약에 김주애가 그 천안문 막루에 올라간다면 아빠 옆이 아니라 그 수행단원들하고 또 함께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뒤에 서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원식 의장이 갔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 동행한 의원들도 그 막루 위에 수행단으로 함께 한다고 하던데 거기서 뭔가 좀 동선이 겹치려나? 만나려나? 눈빛이라도 교환하려나? 이런 거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겹치는 것은 김주애 이전에 우원식 의장과 김정은 위원장이 겹칠지 사실 이게 이제 먼저 관심사가 되는 거고. 그렇긴 하죠. 그렇죠. 네. 아무튼 외교 일정에 김주애가 공식 등장하는지 좀 봐야 된다. 아무튼 초기에는 김주애가 후계자다 아니다. 설왕설래가 되게 많았거든요. 아닐 거다. 숨겨둔 아들이 있을 거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많이 나왔는데 그 뒤에 이제 빈번하게 어떤 시찰 현장에 김주애가 등장하면서 후계자인가 하는데 국제 무대까지 등장을 했다라고 하니까 지금 눈길을 끄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원투 하즈아님이 진짜 김씨 왕조구만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무튼 오늘도 전 세계가 시선 집중할 것 같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이춘석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모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다가 걸렸지 않습니까? 결국 차명 거래라는 점은 인정을 했는데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차 씨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기 계좌에 수백만 원씩의 현금을 입금한 사실을 포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 씨가 이춘석 의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뒤에 자신의 계좌로 입금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짚을 점이 이겁니다. 차명 거래니까 이춘석 의원이 현찰로 차 씨에게 돈을 건넬 수는 있죠.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계좌 이체를 하면 차명 거래의 꼬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찰로 줄 수 있다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상식적인 추정입니다. 문제는 그 이전으로 가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수백만 원씩의 현금이 도대체 이춘석 의원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걸 지금 캐야 되는 거거든요. 경찰은 차 씨 계좌의 입출금 기록과 이춘석 의원의 자산 변동 내역 등을 맞춰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춘석 의원이 수백만 원씩을 전달한 시점에 세비 입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다면 그거는 세비 받아서 차명 거래에 썼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후원금 계좌에서 인출된 것이거나 출처 불명이 되어버리면 문제는 심각해지는 겁니다. 후원금 인출이라면 이건 정치활동 지원의 취지를 정면에서 위배한 것이 되는 거니까 악성이 돼버립니다. 출처 불명이라면 더 악성인 게 검은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경찰의 이 자금 추적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경찰 관련해서 보도 보면은 4년간 이춘석 의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 내역을 보면 큰 변동은 없다. 그럼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여기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자 JB타임스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담화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